함께 하시겠네. 진리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그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나 어디나 땅끝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루시리라. 참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서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고 있는 과정, 현장은 처절하고 살벌하고, 처절하다는 것은 총칼로 지금 현재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총칼이 난무하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참 처절합니다. 우리가 참 피를 흘리지 않아서 참 피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피 흘리는 상황이 똑같아요. 방불해요. 피투성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3.1 운동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비폭력이라 했지만은 그 비폭력 앞에서 피를 안 흘린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거든요. 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좀 정당방위로 한다고 하지만은 정당방위 당하는 우리는 총칼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3.1 운동 하면은 반일 이런 내용으로 그 어떤 이제 인식이 되죠. 3.1 운동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일본에 대한 반대적인 요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100년 후가 지난 지금에 그 내용을 불식할 정도로, 물론 그 현상은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거의 정당방위 행위인데, 우리가 비폭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피만 흘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항하지 않고 당하기만 그것이, 저들이 총칼로 탄압했는데 우리는 총칼을 들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우리는, 참, 우리 3.1운동에 대한 그 어떤 빛, 그 빛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힘을, 지금 2019년, 지금 현재 10월 3일로부터 시작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교회 회개라 부르죠. 교회 회개. 9월 10일은, 검찰혁명.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혁명. 하나님께서 검찰을 붙드시는 혁명적인 사건. 참, 검찰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러나, 손발이 다 잘렸어요, 지금. 몽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것 따라서 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혁명이죠. 이 교회가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 회개로서 이름을 나타내는데 검찰혁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검찰은 혁명으로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건 3.1운동에서 나타나는 그 바로 모습이 그대로죠. 국가 권력 앞에서 권력 속에 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그 검찰 권력이 손발이 잘려가지고 지금 그저 뭐 참 목숨만 유지하는데, 지금 혁명의 어떤 힘이 그렇죠.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총칼이 없지만은,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현재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내용, 그야말로 피스승이라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낸 내용이 어제 2020년 1월 25일 1월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달 마지막 토요일날 어제 나타났던 그 방향전환이죠. 정광훈 목사하고 발언이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발언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발언이 김동길 박사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발언을 인해서 세 사람의 발언이 어제 집회에 아주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이승만 광장의 집회, 그 흐름은요, 이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광화문 집회가 된다. 이제 그 피투성이 난다는 거죠. 그 피투성이라는 우선적으로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갈라지는 것,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총칼이 난무하는 속에, 우리가 피하는 속에, 그래도 고통당하고, 화염 속에 교회가 불이 타는, 이런 일들이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분적으로. 그 조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조직이잖아요. 정치 조직. 현재는 야당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는 정치 조직이죠. 유일한 야당이라고, 또 지금까지 유일한 야당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치 조직을 밀어주던 이 광화문 집회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게 이제 결별이라는 거예요. 결별.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해서 그 김문수 지사의 표현은 결별입니다. 결별.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김동길 박사가 그 내용을 180도로
부정하는, 즉 말하면 180도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하지 마라. 그 사람의 위치는, 김동길 박사의 위치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 정세 속에서의 김동길 박사의 위치는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응? 정광훈 목사가 지금 김동길 박사를 지금 집회에, 광화문 집회에 지금 참석한 지가 아마 지금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이래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2월 9일 이후로 나온 거예요. 1월 2일, 그 수감되고 그 다음 주 4일, 11일, 18일, 세 번 나왔어요. 어제 네 번째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계속 나오세요, 토요일마다. 김동길 박사는. 근데 어제는 앞에 두 사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하고 언론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니까, 언론에서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끝까지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집회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 집회가 그런 걸 한다 하는 걸 듣고는 반대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말의 힘이라는 거는, 권력들에 대해서 좌우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내하고 언론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섭섭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발언의 그 어떤 소신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피투성이 나는 지금 현장이라는 거죠. 처절한 겁니다. 처절. 자유한국당 내부 안에서도 처절한 현상이 그렇게 지금 광화문 집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 정도로 자유한국당 내부도 지금 처절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말에 있었던 그 악법 3법이라고 하는 공수처법하고 그 민생법, 예산, 금년의 예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108명이 된다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 야당이 어떤 힘을 썼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거 막아내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아무런 것도 안 나와요. 아무런 것. 오히려 힘을 주려고 하는 이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 연락, 어떤 그 집단이면 집단, 이쪽의 힘을 차단하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 힘까지 차단해버리는 국회의사당 안에 그 국회 안에 마당에 집회를 하는 이런 것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치명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공천위원장하고 공천위원을 4.15 총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떤 자유한국당의 자리를 가질 건가 하는 이 스탠스거든. 이 위치, 자기들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걸 할 때 이게 공천위원장하고 공천위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이게서 객관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엉망이죠, 엉망. 그 조금 내부를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 공천위원장 그래갖고 공천위원장이 바로 그 공천위원을 황교안이가 딱 발표하고 그 임명장을 받고 돌아가는 순간에 돌아선 순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천위원 됐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타치하지 마라. 이런 공천위원을 황교안이가 대표로서 그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황교안이 고유한 권한이거든. 다른 누구도 그거는요, 손 못 대거든. 그런 걸 보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지금 청와대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고민이 오죽했겠어요. 이거 도대체
도대체 어떡하느냐 이거지. 4.15 총선은 지금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유한국당에 지금 공천위원까지 저렇게 뭐 더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참 국민 여론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참 나오게 만들고, 이제 국회의원만, 공천되는 국회의원만 국민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부합만 되면은 그거는 뭐 끝까지 가는 거죠. 다른 것 지다보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밀어가려고 했던 그런 흐름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공천위원장은 저렇게 뭐 이미 결정 났고, 분명히 이제 이거 청와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광화문 광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가? 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 밀렸어요. 다음에 하면 되시면 다음에는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 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거든. 그래서 저는 그 전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고, 참 그 고민들, 이 사항들, 이게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그래도 품고 가야 되는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결국 분열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김동길 박사는 또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하여튼 현재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는 최고의 어떤 정치 경력자죠. 정치 현장의 경력자입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까지 야당이 분열해갖고는 이긴 선거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이야기하면서, 김영삼이 대통령 되려고 야당이 분열되는 그 내용에 여당으로 되면서까지 정치적인 행각을 벌린 그것도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야당을 남으려면 까지 남아야 된다.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 그 모임은 정치 모임이 아니고 시민 어떤 단체 모임이니까 이 순수성을 유지하라.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광훈 집회는 안 옵니다.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시민운동으로서의 이 순수한, 시민운동으로서의 생각하던 그 정치 조직은 그 조직은 김동길 박사에 의해서 이제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동길 박사가 의도적으로 뭐 이 집회를 막 해집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순수성은 서로가 인정합니다. 다들 알아요. 다들 이런 과정을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조이사가 이끄는 그 이 내용이 자유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가 지향했던 어떤 순수한 시민운동에 그 걸음에서 떠나는 것은요, 저들은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연히 옮깁니다. 저는 어제 막 돌아다니면서도 김동길 박사가 그거 할 때는 제가 들었어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 말을 경청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 무게 있다니까. 아무런 안 하고 막 이렇게 딴말 나오면서도 그 말을 이어가는 그 내용 자체는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주 엄정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이 시기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정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다. 아, 저는 뭐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어떡하나, 이거. 응? 어떡하나. 다들 상황은 다 알아요. 응? 이해는 되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나라다.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 설명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동길 박사는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의 경험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요,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어, 이런 상황을 좀 더 설명해갖고 다시 한번 발표하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화문 이성만 집 광장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이제는 그 성격이 이제는 정치 집단화되기 때문에 어제 발표 이후로 그것서 광장 그 모임 자체를 허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락할지. 응? 뭐 허락은 하더라도 집회 신고니까 허락은 한다 하더라도 통제, 간섭, 또 저항하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전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보지 않고 정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 이름 자체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지금 외치는 거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관계를 좀 더 과거와 다른 어떤 내용을 갖고 계속 주장해내는. 어저께 제가 우연히 설날이니까 올라가는 내 혼자서도 우리 가족 두 사람만 올라가겠다고 일어나니까 그 차 운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알아보고 이러다가 대구서 올라오는 차를 합성을 해가지고 김천을 거쳐서 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걸 제보고 좀 리더를 하라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임시로 리더를 맡았는데, 제가 리더를 맡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올라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주제를 던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참석한 사람들 뭐 여러 번 참석했으니까 의견을 좀 듣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근데 제목이 뭐냐니까, 정강훈 목사 지난번에 2020년 1월 2일 날 구속됐던 그 사례를 예를 만약에 그때 구속됐다면은 하는 걸 전제하면서, 정강훈 목사가 그때 구속이 됐다면은 어떤 집회에 이 집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뭐 이래고 우리는 이럴 거다 저런 저럴 거다 하는데, 제가 말할 때는 어떤 실제적인 일을 실제적으로 뭔가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세 사람이 몇 주 전부터 내가 이야기하던 내용, 두세 사람이 기도 조직을 만들어라. 각자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도 조직을 만들고, 그 기도 조직에서의 힘은 성경 말씀에 두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 기도 조직을 가져라 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될 거고, 그 조직이 결국에는 정강원 목사가 없다 하더라도, 또 4.15 총선에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힘이 될 거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서 나타난 내용이, 그래갖고 이제 집회 참석했는데, 미국에서 왔다 가는 어머니 조직에서 어머니 여자 시간에서 나타나는 인도자가 미국에서 온 사람을 이제 강사로 추천하면서 했는데, 여자더라고요. 나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듣는데, 말들 중에 다른 말은 막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 중에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은, 남북 통일이고 이런 모든 어떤 문제가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은 이루어진다. 이걸 내게 탁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막 일한다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또 몇 주 전부터 사실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은 지금 구미에서 올라가는 차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어떤 방안이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기도할 때를 지금 나타낼 때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녁에 버스를 탔는데, 대구서 왔으니까, 대구서 와서 구미 거쳐서 김천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대구에서 왔다 가는 대구의 어떤 지부장, 지금 정강원 목사 라인에 있는 지부장이 자꾸 내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자기 옆에 앉게 만들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 조직에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막 기도도 해오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이루냐 하고 사실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갖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제 이 구미에 또 인도자가, 경북 서부 쪽의 인도자가 제 말한 것을 이래 듣고는, 자기들 조직에, 기도 조직에 들어와야지 뭐 어떤 딴 조직에 또 해야 되느냐 하고는 막 바로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갈 길이 다른 데 있구나, 내가 해야 될 방향이 다른 데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하고 이제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구미에 공정선거 국민연대를 가는 제가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구미에서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직접 서명운동을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 하는데, 그 운동원들을 교회 개통을 하지 아니하고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인식이요. 이제는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회를 지향하던 그 발걸음이요. 이제는 정강원 목사가 완전히 방해한 쪽으로. 앞으로 4.15 선거 지나가봐요. 정강원 목사는 매몰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는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분란되죠. 그래서 이 인력 자체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여했다가는 이 표시를 나타내려면은, 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신앙인이 아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더라도 이 일에 참여한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정선거거든요. 정강원 목사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거는 정강원 목사의 어떤 힘을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